안녕하십니까, 골통의사 윤재우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주제는 대퇴골두 괴사증이 뭐예요? 제가 말씀드리면서 발음도 꼬이네요. 대퇴골두 괴사증. 검색을 해보니까 이게 허리 같기도 하고 고관절병 같기도 하고, 만약에 고관절병이면 이거 큰 수술을 해야 된다고 막 그러기도 하는데, 근데 증상은 그렇게 심한 것 같기도 한데 무슨 큰 수술을 해야 되냐? 이 병에 대해서 한번 속 시원하게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고관절 괴사가 뭐예요? 괴사. 고관절이 썩는 거죠. 썩는 거. 모형을 제가 안 가졌기 때문에 이렇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고관절입니다. 고관절. 속에서 이렇게 들어있어요. 이렇게 움직이죠. 근데 이 경부, 이 목에서 혈관이 이렇게 혈액이 이렇게 가게 돼 있어요. 이렇게 머리 부분으로. 근데 어떤 이유에서건 얘가 안 가게 돼요. 그렇게 되면 여기에 혈액 공급이 덜 되게 되겠죠. 그러면서 이 부분이 썩는 거, 요게 고관절 괴사입니다. 근데 진행이 되게 되면 얘가 찌그러져요. 얘가 이게 이제 동글동글하게 이쁘게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돼요. 고관절 모양이 이상해지죠. 이렇게 찌그러지거나 아니면 이렇게 찌그러져서 계속 갈리고 이렇게 되게 되면 관절염이 와요. 이 사이에서. 그러니까 고관절 괴사증은 괴사로 끝나지 않고 관절염이나 이런 부분으로 진행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병 중에 하나입니다. 두 번째, 잘 걸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요? 아쉽게도 전 세계적으로 한국, 일본, 중국 등의 우리 동남아시아 사람들이 많이 걸립니다. 또 그리고 왜 끼는지 모르겠는데 그리스, 스페인도 같이 낍니다. 그런 사람들도 발병률이 높다고 해요. 그리고 실제로 인공관절 치환술을 받는 사람 중에서 비중이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해요. 남자가 여자보다 3배에서 4배가 많습니다. 그리고 양측으로 발생하는 경우가 반 이상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왜 중요하냐면, 내가 한쪽에 병이 왔어요. 그러면 증상이 특별하게 있지 않더라도 왼쪽도 꼭 신경을 써야 됩니다. 그쪽 가능성을 꼭 생각을 해야 된다. 이것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왜 옵니까? 왜? 원인이 뭐예요? 첫 번째는 외상에 의해서 발생하는 경우입니다. 충격이 엄청나게 크게 되면, 아까 이게 대퇴골이라고 그랬잖아요. 땅 여기가 부러져요. 넘어지시게 되면 어르신들 많이 부러지거든요. 근데 이 경부골절이 있으면 아까 제가 혈관이 이렇게 간다고 그랬잖아요. 여기가 땅 부러지게 되면 당연히 혈관이 손상을 많이 받겠죠. 그러면서 피가 많이 못 가기 때문에 많이 옵니다. 골절 후에 15%에서 50%까지 비중을 차지합니다. 아니 뭐야, 15%에서 왜 50%나 돼? 이게 골절 양상에 따라 다르고요. 그 골절이 있을 때 어떻게 치료가 잘 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예후가 달라집니다. 두 번째, 탈구. 고관절이 이렇게 껴있잖아요. 근데 고관절이 충격에 의해서 얘가 뚝 빠지는 경우가 있어요. 진짜 큰 충격이 있어야지 빠집니다. 그럴 때 얘를 어떻게 해요? 다시 넣어야 될 거 아니에요. 나갔는데 그냥 가만히 둘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넣었는데 요거를 12시간 이전에 끼우느냐 이후에 끼우느냐에 따라서 2.5배 정도의 발생률 차이를 보이게 됩니다. 외상이 없는 경우는 어떤 경우에 많이 오느냐? 첫 번째, 그냥 이유 없는 경우예요. 그냥 많습니다. 많아요. 왜 생기는지를 모르는 경우 이게 많고요. 두 번째는 알코올을 계속적으로 만성 섭취하는 경우 또 뜨끔합니다. 제가 지금 고지혈증 약을 먹은 지가 한 5년 됐는데, 제가 처음에 고지혈증을 발견을 했을 때가 지금도 선하게 기억이 납니다. 술을 잔뜩 먹고요. 다음날에 피를 뽑았는데 임상병리 실장님이 저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피가 굳었다고. 그러니까 술을 많이 드시게 되면요, 혈액 안에 지방이 많이 둥둥 떠다녀요. 그러면서 혈관을 막게 되거든요. 또 지방대사가 영향을 미쳐가지고요, 골수에 지방세포가 많이 끼게 돼요. 그러면서 골수의 압력이 높아지게 되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혈액이 못 가게 되겠죠. 특히 일주일에 4번 이상 드신다, 빈속에 먹는다, 안주를 많이 드시지 않고 그냥 먹는다, 그러시는 분들은 더 위험합니다. 저도 이제 보통 안주를 안 먹고서 보통 술을 먹는데, 이런 경우에 갑자기 고관절이 갑자기 아파집니다. 술은 안 좋습니다. 안 좋기는요. 그래서 젊으신 분들 중에서 만약에 일찍 이렇게 고관절 괴사가 와가지고 수술하신 분들을 보면 이렇게 만성 알코올리즘들이 상당 부분을 차지한 것은 사실입니다. 스테로이드를 고용량으로 쓰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 골괴사의 10%에서 30%를 차지합니다. 꽤 높죠. 류마티스 관절염이 있거나 쿠신병이 있거나
아니면 전신성 홍반성 낭창이라는 자가 면역 질환이 있거나 이럴 경우에는 스테로이드 치료 비중이 굉장히 높거든요. 아까 알코올이 지방대사의 이상을 일으킨다고 그랬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지방대사의 이상을 초래하기 때문에 많이 걸립니다. 이 외에도요, 압력 변화가 높은 데서 일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뭐 고산지대에 사시는 분들 있잖아요. 우리 좋은 지역에서 이렇게 나팔 불면서 사시는 분들, 이런 분들, 아니면 잠수 많이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잠수 많이 하시는 분들, 그 다음에 높은 데 비행 많이 하시는 분들, 기압차가 많잖아요. 그런 분들, 그 다음에 터널, 거기서 근로를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에게 있어서 발병률이 높습니다. 또 하나,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 특히 이제 생殖계통에 이게 암이 있으셔가지고 거기를 이제 쭉 방사선 치료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분에게 있어서도 발병률이 높습니다. 그럼 알겠는데 이게 증상이 그럼 뭐냐? 이런 것도 궁금하잖아요. 초기에는 대부분 증상이 없어요. 그냥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조금씩 이제 지나가게 되면요, 고관절 앞쪽, 이제 서해부라고 하죠. 그리고 엉치 이런 부분에서 뭔가 기분 나쁘게 무지근한 불편감이 일어날 때가 많아요. 보통 허리 문제는요, 아래쪽으로 쭉 방사되는 통증을 보통 호소하잖아요. 근데 얘는 그냥 그 부분이 그냥 묵직하다라고 보통 표현을 하기 때문에 약간 차이가 나죠. 양반 자세가 잘 안 돼요. 양반 자세. 양반 자세를 하려고 그러면 이렇게 쫙 해가지고 한쪽을 딱 내리면 반대쪽 엉덩이가 뚝 뜹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발을 이렇게 벌리는 것이 안 됩니다. 그렇게 진행이 되다가 이 골두가 폭 찌그러지는 함몰이 일어나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그럴 때는 갑자기 증상이 무지하게 악화가 됩니다. 무지근하게 아팠었는데 너무너무 아픈 통증이 왔어요 라고 하면서 오시는 경우가 이렇게 함몰이 일어난 경우들이 많아요. 그리고 함몰도 일어나고 관절염도 있고 그러면 다리가 당연히 길이가 짧아지겠죠. 그런 경우들도 생기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검사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게 이제 심각한 병이기도 하고 굉장히 안 좋을 수 있는데 먼저 당연히 엑스레이를 찍겠죠. 근데 초기에 엑스레이를 찍으면 잘 안 나타나요. 자세히 보게 되면 연골 그 아랫부분에 이렇게 금이 살짝 가 있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는데 놓치는 게 굉장히 쉽습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환자분을 봤는데 뭐가 이상 소견이 있거나 뭐가 조금 느낌이 안 좋을 때, 그럴 때는 MRI를 찍어서 확인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렇게 해야 조기에 발견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치료가 어떻게 되나요? 치료 이제 간단하게만 좀 설명을 드릴게요. 처음부터 수술하진 않죠, 당연히. 이 병으로 이제 처음에는 보통은 보존적인 치료를 합니다. 통증이 그렇게 크지 않거나 아니면 골두 모양이 어느 정도 유지가 되어 있을 때, 짜그러지지 않았을 때 주기적으로 진행 상황을 엑스레이를 찍거나 MRI를 찍거나 그래서 확인을 해서 더 진행이 되는지를 확인하는 게 중요합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만 지켜보기는 좀 불안하죠. 그래서 저번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을 때 체외 충격파를 하거나 아니면 그것도 좋아요. 반신욕을 하게 되면 혈액을 많이 확장을 시켜서 많이 가도록 하기 때문에 반신욕 굉장히 추천을 드립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이제 보존적인 치료를 하는데 이제 악화가 되는 경우에는 이제 수술적인 치료를 고려하죠. 범위가 그렇게 크지를 않고 함몰이 되지 않고 어느 정도 골두가 유지가 되는 경우, 그러니까 좀 조기에 발견을 했을 경우에요. 이럴 경우에는 괴사가 있는 부분에 구멍을 뻥뻥뻥뻥뻥 뚫어요. 다발성 천공술이라고 보통 얘기합니다. 뭐하러 거기다 구멍을 막 뻥뻥뻥 뚫냐. 압력을 좀 낮춰줘요. 구멍을 막 뚫어가지고 거기가 빵빵하게 있을 때 아프거든요. 그 주위로 새로운 뼈가 이렇게 자라나오도록 하도록 유도를 합니다. 그런 효과를 기대를 하죠. 그래서 구멍을 뚫어놓고요. 확실한 거는 관절염이 이렇게 막 진행이 되고 이제 함몰이 막 심하고 이렇게 진행이 된다면 인공관절밖에 답은 없습니다. 근데 일단 이제 주의해야 될 게 엑스레이상에서 MRI상에서 많이 진행이 됐다 하더라도 환자분이 많이 이렇게 불편하지 않으면 처음부터 막 수술을 막 해제끼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나이가 특히 젊으신 분들일수록 좀 더 보존적인 치료를 하면서 늦추는 게 바람직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여러분들께 대퇴골두 괴사증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렸어요. 야, 그거 뭐 얼마나 뭐 많이 생긴다고 그거를 오늘 얘기를 하냐 이럴 생각이 들지도 모르지만 은근히 많이 생기는데 검색을 하다 보면 엄청나게 겁나가지고 오시는 분들 중에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런 증상이 있으면 요거를 좀 의심을 해봐야 되구나 이렇게 알고 계시면 나중에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도움이 많이 되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께서 오늘도 시청을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